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 잠깐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면이었습니다. 집을 가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열더라고요. 저는 원래 참여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 발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걸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지나가는 시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마이크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지나가는 시민이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예. 조금 센 얘기 하나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곳은 부마 민주화 운동, 아주 서슬퍼런 유신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시위로 인하여서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5.16 군사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배웠던 그 교과서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을 혁명으로 배웠던 그 시대이기에 12.12가 정당화된 것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그것이 쿠데타라 얘기하지 않고 혁명으로 둔갑되었던 시대, 그렇게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멋있었죠, 좀? 아니에요? 네. 저는 조금 약간,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배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루었느냐. 5.16을 혁명으로 다루었기에 12.12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 누구도 쿠데타라고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 흐름이 5.18로 이어지긴 했으나 12.12 때에는 그때는 조용히 있었던 것이었죠. 12.12. 자, 군부가 또 권력을 탈취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또 반복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역사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5.16을 혁명으로 배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저의 문제 제기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학생들이 또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이었죠. 1980년 5월이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계엄이 선포가 되죠. 자, 군부의 압박이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서울역에 있었던 그 시위대들은 해산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곳, 광주였죠. 자, 전국적으로 5월 17일 날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5월 18일 광주에서 시위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 장면은 기억날 거예요. 그 시위대 다리를 잡고 끌고 가죠. 질질. 그렇죠. 아주 인상적인, 아주 5.18의 그 만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발포합니다. 군부에 의한 발포, 우리 역사상 최초입니다. 군부가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한 거 우리 역사 최초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발포했다는 거, 시민을 향해 발표했다는 거. 이 책임자를 아직까지 자기가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끝까지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입니다. 그렇죠? 대머리 새끼 전두환. 그렇죠? 네. 좀 약간 말이 셌습니까? 아니에요. 전 이거 센 거 아닙니다. 예, 대머리인 분들한테 좀 사과드립니다. 예, 전두환하고 같은 그런 부류로 낄 수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은요,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히틀러였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살했던 그 장본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전두환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제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두환을 기리는 공원이 있어요. 전두환을 기리는 공원이. 뭐 일회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런 공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을 거고요. 노상방뇨를 할 겁니다. 이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 일회공원 습격 사건. 꼭 할 겁니다. 민주주의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것이죠. 자, 5월 20일. 전두환 발포합니다. 헬리콥터에서 총 쏘는 걸 기총사격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격의 흔적도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 빌딩도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자, 시민들이 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화순이라던가 그 근처에서 자, 무기를 탈취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역 군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시민군이 광주 전남 도청을 장악하죠. 이걸 갖고요, 북한군의 사주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도 그 궤변에는 동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부산역에서 5.18은 북한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확성기를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니, 부마 민주화운동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 부산에서 어떻게 그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확성기 얘기하는 사람하고 한번 다가서가지고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차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기차 시간이 조금 30분만 있었더라도 제가 한번 맞짱 한번 떴을 텐데 저는 기차를 타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내가 반드시 얘기한다. 그 다음 주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계엄군이 투입됐죠. 계엄군 공수부대 투입되었고요, 광주에 시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영화 화려한 육아, 영화 택시 운전사, 자, 등등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자, 실제로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총 난사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임산부를 향해서도 총을 쏜 적이 있었고요. 그런 만행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그런 기록들, 증언들 지금도 현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에 의해서 사주가 된 게 아닌 거 하나만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만 반박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얼굴이 북한 사람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정태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태우 몰라요? 저도 그러면요, 양요섭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막 춤추면 그럼 양요섭이 춤추는 겁니까? 별로. 근거가 약간 아주 되게 근거가 비약하네요. 근거 비약이. 그럼 얘기 좀 할게요. 이건 확실히 맞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북한군이 이렇게 광주에 내려왔다라면 우리 군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 흔적, 여기 도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종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1980년 5월 30일입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만듭니다. 국보위라고 하죠. 줄여서 3권을 장악했고요. 아직까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거 하나 있는데 저 이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5.18로 인하여서 광주의 시민들이 자, 수백 명이 학살되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것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삼총교육대에 의해서 인권 학살되었던 그 현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자, 취재한 언론에 의하면요,
1000여 명가량 이상이 이때 부상을 당하고 사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천교육대로 인하여서. 예. 가끔씩 택시 타면은 좀 그런 얘기 하시는 택시 운전사들이 있어요. 삼천교육대 부활해서 그냥 싸그리 그냥 불량배들 다 소탕해야 된다. 한마디 반박하고 싶어요. 아저씨 아들이 간다면요? 예. 실제로 삼천교육대가 이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좀 술을 마시고 좀 누워서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고 멀쩡한 사람들도 데리고 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인권학살의 장, 삼천교육대. 앞으로 이제 진상규명이 좀 더 필요한 역사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어떤 택시 운전아 씨의 증언에 의하면요, 자기 사촌이 한 명 삼천교육대에 갔었대요. 그래서 끌려갔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돌아온 뒤에 한 몇 년, 한 1, 2년 안 돼서 바로 죽었대요. 예, 바로 그래서 갑자기 국가 차원에서 그 위로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위로금을 하게 되니까 돈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3천만 원 줬대더라고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적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3천만 원 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야사예요. 예, 그 택시 운전사의 증언이기 때문에 역사적 뭐 팩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증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 이거 만들어서 뭐 했냐면요, 과외 없애고 본고사 없애고, 자, 그리고 졸업정원제, 언론인 해직, 사회정화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자, 이거예요. 전두환 왜 이런 걸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광주 진압하고요. 광주를 폭도로 규정하고요. 그 폭도를 진압한 자가 전두환인 거고요. 전두환이 국가 보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전두환이 삼권을 장악하면서 이 삼천교육대를 통해서 불량배를 소탕하고 있고요. 사회도 이렇게 정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니 내가 권력 잡는 거 타당하지 않는가. 본인 혼자 한 명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수천 명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 1000명 이상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요. 그 수천 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히틀령 한 명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뭡니까? 수백만이죠. 수백만의 유태인이 죽은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히틀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980년. 자, 이제 9월 달입니다. 자, 이제 전두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를 통해서 당선된 이후에 헌법 8차 개헌 단행했고,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름이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간선은 여전했고요. 국민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정당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전두환이 대통령 후보 나왔고 자동 당선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화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화 통치. 통금 해제,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허용, (3S) 정책, 그리고 강압 통치로는 보도 지침, 그리고 밑에 언론인 통폐합, 언론 통폐합, (3S에) 하나, 국풍 81. 12시 되면은 그 이상은 활동하지 못했었거든요.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통합을 해제했었고요.
교복 자율화시켰고요. 해외여행 자유가 점점 허용됩니다. 3S 스크린 스포츠 성산업 아시죠? 그 중에 하나 국풍 81 전두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현상 말씀드려 볼게요. 1981년 5월 한 달 내내 여의도 광장에서 뭐 팔이라고 할까요? 예, 행사를 한 달 내내 합니다. 근데 한 달 내내 모든 연예인들이 다 동원되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BTS 첫날 오고, 둘째 날 엑소 오고, 셋째 날 WS501 오고, 넷째 날 잭스키스 오고, 다섯 번째 날 H.O.T 오고, 여섯 번째 날 누구로 할까요? 걔 누구죠? REF라고 알아요? REF가 오고요. 다 아시나요? 소방차 오고. 그렇게 온다 해볼게요. 그럼 참석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이제 많이 오겠죠? 한 달 내내 연예인들 공연하겠습니다. 한 달 내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음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음식을 경험하게끔 했습니다. 왜? 아주 즐겁고 행복하죠? 5월에 아주 기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감춰지게 되는 거죠. 5.18 1주년 기념하면서 전두환이 했던 게 국풍 81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도 지침을 통해서 모든 언론, 신문, 방송 다 이 보도 지침에 따라서만 기사화 시킬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언론은 다 통폐합시켜버리는 전두환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거 궁극적으로 왜 했는가? 왜 언론을 통제했고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게 했는가? 5.18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폐됐던 5.18은 국민들이 그렇다고 모르게 되겠습니까? 자, 1985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자, 그 위에는 KBS 이산가족 상봉이 먼저 1983년에 있었습니다. 자,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KBS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했고요. 제가 그 현장도 직접 가봤어요. 그 임진가게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고요. 그때 직접 사용했던 그 사람을 찾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옷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뭡니까 쌀포대 있잖아요. 쌀포대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이라던가 이름을 이렇게 게시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그렇게 알리면서 KBS를 중심으로 많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요. 바탕으로 이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85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KBS 이산가족 상봉의 모든 관련된 기록물들은요,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87년을 가보겠습니다. 87년. 자,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87년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을 고문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영화 1987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박종철 고문당했지만 탁자를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박종철 고문체 사건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 날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국민들이 모르지 않죠. 4월 13일 호원을 선언합니다. 4.13 호원. 호원은 8차 개헌 유지하겠다. 이 8차 개헌 그대로 유지하겠다. 국민에 의한 직선제 하지 않겠다. 자,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쟁 시위 과정 중에 이한열이었죠.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았죠. 자,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 선고가 나왔고, 이한열에 대한 이 장례식 그 행렬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고요. 자, 그 과정에서 유활항쟁은요, 자, 결국에는 계엄령은 선포가 되진 않았습니다. 전두환 말기이기 때문에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노태우를 통한 6.29 선언. 자, 그 6.29 선언을 통해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헌법 내용은요,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월항쟁 이때의 단체가 하나 있어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자, 유월항쟁 때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었고요. 하나 더, 박종철 고문체 사건 전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부천 경찰서에서 자, 대학생이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위장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을 결국에는 이제 성고문했던 사건입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이게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박종철 고문체 사건 터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 전두환 정권의 실체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호언까지 선언하자 이제 유월항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삼조의 호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 넥타이를 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 그 과정들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약간 선물을 좀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헌책방에서 책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1987 1987년에 있었던 요 상황들을 백도시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백도시라는 만화가 아주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화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한열의 어머니가 이 친구를 되게 이뻐했다면서요. 강동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한열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한열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이한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아주 강동원이 아주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한열의 어머니가 아주 강동원을 아주 이뻐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동원, 제 라이벌입니다. 자, 아니 정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니 왜 영화관에서 왜 환호성이 나오냐고. 혹시 아십니까? 그 강동원이 나왔던 영화인데 뭡니까? 그 우산을 딱 이렇게 올리는 우산 딱 우산 딱 덮어씌는 장면이 있는데, 늑대 유혹. 진짜 재수 없어. 아니 영화를 보는데 왜 환호를 하냐고. 그리고 1987도 그랬죠. 갑자기 그때 셔터 앞에서 갑자기 이제 딱 숨다가 만나는 그 장면이었죠. 후! 강동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강동원 재수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88년 이제 노태우가 권력을 잡는 과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두환 정권까지 다 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